우리 제34대 시드니 한인회장 후보 정견 발표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좀 제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갖고 계신 모바일 폰들은 무음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드니 한인회 제34대 한인회 후보 정견 발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냐면요. 먼저 잠깐 간략하게 우리 국민의례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관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관위 위원들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후보자 정견 발표를 5분 정도씩 하고요. 그리고 기자님들 질문, 그리고 유권자 가운데서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 질문 받고, 그리고 광고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시간 30분 안에 다 끝나려고 하니까 좀 협조들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먼저 좀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좀 서면으로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먼저 나중에 유권자 질문 시간에 선행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분, 아까 며칠 7분 나오긴 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 선관위원장님 7분 괜찮습니까? 5분 좋아요. 5분 좋아요. 5분이에요. 7분 너무 길죠. 5분도 길어요. 5분. 네. 그렇게면 5분으로 왜냐하면 그 외에도 질문들을 받으시면 충분히 답할 시간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신 분들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5분도 실은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주경식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34대 시드니 한인회 한인회장 후보 정견 발표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한,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김구홍, 김형준, 헬렌유, 홍경희, 권처한, 박광일, 윤종식, 김진태, 김원종, 지용권, 조성관. 이번에 제34대 시드니 한인회장 선거를 맡은 선거위원님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 때 큰 수고 많이 해달라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선관위원장님께서 잠시 인사합니다. 이번에 선관위원장을 맡은
박명수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교민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극히 내 후보자들께서 등록하셔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관위는 내 후보자들이 추천에 의해서 12명과 비대위 1명으로 13명으로 공정하게 선출해서 선거를 진행할 것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선거를 하지 않아서 점수 성적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옛날에 했던 데에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10년 동안 선거를 안 해가지고 찾으려니까 굉장히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거기 누가 뭐 예약을 했고 또 학교나 교회 이런 데도 해보니까 전부 연결돼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일식당 전 마당이 커서 거기서 텐트 치기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스트라스필드는 그 광장 바로 앞에 글로리아 컵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투표를 하고 했으면 자리가 그대로 해서 좀 할 텐데 10년 동안 투표를 안 해가지고 전혀 자리가 잡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쓰던 투표함이나 기표소 이런 것도 한일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사관에 나와 계신 선거관리한테 문을 하니까 청년사관에 투표함과 기표소가 있다고 해서 그걸 빌려서 다는 안 되지만 모자라면 우리가 좀 주문해서 할까 합니다. 오래간만에 선거하니까 이것저것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님들에 부탁드린 것은 과도한 금품 사고나 그다음에 상대방 비방 이거 부탁드리고 정관에 의해서만 꼭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감사스러운 일입니다. 네. 자, 먼저 후보자분 이번에 시드니 한인회장으로 나오신 후보자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칭을 생략하고 이름을 불러드리면 일어나서 좀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후보 우리 옥상두 임혜숙 후보입니다. 네. 이따가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후보 우리 유민경 장지훈 후보입니다.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3번 오혜영 신정구 후보입니다. 네. 4번 후보 우리 고동식 고남순 후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남이 후보 죄송합니다. 전례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1번 후보로 나오신 우리 옥상두 후보님 그리고 임혜숙 후보님 먼저 옥상두 후보님 나오십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전현직 회장님, 단체장님, 선관위 및 동포 언론 관계자님, 10년 만에 치러지는 한인회장 경선 합동연설에 후보자로 참여하게 되어 무한히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우선 이런 회장 경선의 자리를 만들어준 비상대책위원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비대위의 핵심 임원으로 참여하여 지난 5개월간 33대 한인회와 선관위의 부당함과 파행적 운영을 막고 오늘의 경선 자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기호 1번 옥상두입니다. 일 잘하는 후보입니다. 저는 당선 즉시 한인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인회는 일반 단체와는 다릅니다. 2년이라는 짧은 회장 임기 동안 배워가면서 운영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해관 재임대권 해결해야 합니다. 현 해관은 연말이나 연초에는 떠나야 합니다. 새 해관 찾아야 합니다. 해관 구입해야 합니다. 한인회
정상화해야 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젊은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회관 구입을 추진하고 업무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회관 구입 시드 기금은 제 주변 팀이 이미 100만 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미 몇 개월을 준비해왔고 세 군데 지역 카운슬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모아지는 기금은 공동투자 형태의 트러스트 회사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추후 공동투자자의 합의 없이는 어떤 회장도 팔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한인복지회로부터 건물 구입에 대한 현실적인 노하우를 충분히 배웠습니다. 10만 시들이 동포의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한인회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 잘하는 후보, 검증된 후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1번 옥상두 이매수 후보가 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인회장은 한 사람의 인물에 따라서 국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듯이 어떤 사람이 한인회장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많은 회장님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포들은 한인회가 발전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는 일을 하는 회장,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장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인회는 그 존재 가치를 이제 다시 알려야 됩니다. 한인회의 역할은 동포들의 대변인이며 이익단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인회장의 정신자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려하는 이타적 리더십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 그리고 계획과 실천하는 의지를 가진 리더십을 갖춘 분이 한인회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한인 동포 커뮤니티를 위한 활동과 호주 주류 정치에 저는 직접 참여하여 스트라스필더 시장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력으로 검증된 리더, 주류 사회로 진출한 인물, 동포청 시대에 맞는 화합과 소통을 하여 한인의 위상을 정대하고 10대 경제대국인 한국의 국격에 맞는 시드니 한인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일들은 회관 건립과 100년 대계를 위한 재정 확립, 그리고 한인회의 사무국을 독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약도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주류로 삼아서 진행해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회장을 뽑아서 한인회가 이제는 퇴보하지 않고 네. 발전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히 유민경, 장지훈 후보 나오셔서 정견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인회 출마하려고 한 것이 10년 전부터였습니다. 마이크를 쓰세요, 마이크를. Sorry. 제가 한인회 출마를 10년 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애들이 어려워서 제가 그 출마를 접고 지금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제 회사를 제가 30년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기술대학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래서 현재 15,000명이라는 자격증을 제 손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5가지 공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 한인 문제, 한인 회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인의 행정이 잘못돼서 그것을 전산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그 재정 문제나
행정 문제에 원활하지 않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산화를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 강좌나 문화 교실을 열어서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청년들을 위해서 직업, 그러니까 우리 직업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걱정하고 그러는데 그런 세미나를 자주 열어서 그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한인들을 제가 여러모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는 느꼈는데 한인들이 이제 집 허가 문제나 이게 DA 허가 문제나 준공 같은 거 OC 문제, 그래서 뭐 파골라나 막 짓거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제가 세미나를 열어서 우리 한인들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이제 우리 현재 이 한인 회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카운슬 제가 오디오를 미팅하고 미닛을 봤습니다. 회의록을 봤는데 지금 카운슬에서 5년 옵션하고 5년 리스 하는데 옵션이 5년이 지금 결정이 이미 나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어나운스라 그래가지고 섹션 82 해가지고 이미 광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한인 회장이 결정이 돼서 그것을 사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저하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연락이 어제 와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습니다. 지금 한인 회장을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한인회관은 어떻게 제가 질 것인가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한인회관을 제 손으로 꼭 해결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한 것이 뭐냐면은 땅을 4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타운 플래닝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4군데를 찾았는데 한 군데는 이스트우드 그리고 이 커뮤니티 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 해서 제가 이스트우드하고 한 군데, 그리고 그랜빌하고 스트라스필드, 그리고 홈부시하고 니드컴하고 중간 그 지역 이 4군데를 찾아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환경 문제며 기술 문제,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먼저 땅을 구입해야 되는데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feasibility 이게 계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하는데 미니멈으로 제가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땅을 아주 정부에서 땅을 얻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20초 남았습니다. 5년 이렇게 10년 주고 계속 이렇게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땅을 2밀리언으로 잡았고 컨스트럭션 코스트는 한 2밀리언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니멈입니다. 그랬는데 재정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거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고민을 그것 때문에 며칠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은 재정은 한인회로서는 절대 재정 융자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융자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뭐라 하면 담보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제 집이 시간을 나중에 드릴게요. 네, 집들이 있는데 집 하나를 담보로 저는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말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3번 후보 우리 오혜영 우리 신정두 후보님 나오셔서 성경 발표를 해주시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34대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오자 해자 영자 오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교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고 한인회에 관심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기 앞에 제 앞에 훌륭하신 경험 많은 후보자님들께서 단호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좀 가슴이 떨립니다. 제가 그만큼만 능력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요.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1987년도에 호주로 이민해 왔습니다. 그때 저의 이민 생활은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한인 회장이라는 자리. 지금까지 이 자리는 남성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968년도에 레드폰에서 시작된 이 한인회가 지난 55년간 남성들이 회장을 하고 한인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분들이 노고와 헌신에 진심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여준 한인회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이 한인회가 과연 필요할까? 의구심을 품은 분들도 많았고 그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이민자 국가인 호주에서 이런 긴 역사를 가진 한인회는 우리 한인들의 귀중한 무형의 자산입니다. 키우고 다듬어서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반세기에 넘게 남성들이 만들어 왔다면 여성들이 이제는 다듬고 세심하게 가꾸어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맑고 투명한 한인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한인회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몇몇 운영진들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인회는 모든 재정에 관한 것, 특히 한인회관이나 한인 앞으로 있어질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균형 잡힌 한인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민 온 사람들이고 숙명적으로 내 나라와 조국 두 개의 국가를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호주와 한국, 정부 양국 사이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양쪽 국가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협조와 지원 모두를 받아내드리도록 하여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주류 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한국문화교류협회라는 그 협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수많은 호주 정부 관계자들과 각종 시장들 또 국회의원 많은 분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미 저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한인회관에 대한 문제도 저는 직접 캔터베리 뱅스타운 카운슬의 시장님과 그 디렉터들과 만나서 어저께 대담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우리는 1월달에 여기를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우리 한인회와 20년간의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우리가 1월달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 루머가 있어서 제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찾아갔습니다. 이미 시장님과 그 디렉터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아니라고 강한 반대를 하였고 그들은 우리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 건물은 그 전에 제가 32대 운영을 할 때 계시던 시장님은 이 건물을 너무 헐었기 때문에 헐어내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하였지만 지금 시장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건물이 왜 우리가 200만 불의 수리비가 들게 되었냐면은 여기에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기 원했습니다. 먼저 전임 회장님이 그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붕이 너무 낡아서 그 낡은 지붕을 기초로 해서 빌딩 인스펙션을 샅샅이 하게 되어서 지금 이런 굉장한 돈이 200만 불이라는 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은 저희가 그들이 말하기를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하고 유니크한 계약이다. 20년 전에 이 건물을 통째로 저희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하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저희가 20초 남았습니다. 20초? 그러면 제가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보충 질문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찾아가는 한인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국가에 재난이 있거나 할 때도
찾아가서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모든 재반 동포 단체들과 함께 우리 한윤회를 의논하고 함께 저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 수시로 찾아가서 만나고 소통하여 우리 교민사회가 네. 필요로 것을 함께 의논하여 우리 모두의 한인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우리 격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기호 4번 고동식 구남이 출마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마련해 주신 선관위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스피디하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7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다. 예.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동포사의 역사가 5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시드니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시드니 한인회가 올해 중순부터 많은 파행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시드니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고 우리 동포사회의 이민 역사에 함께한 시드니 한인회의 존립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뻔한 이번 일이 그나마 뜻 있는 시드니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힘으로 임시총회와 총회를 통해 그 위기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드니 한인 동포사회는 한인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한인회에 재단한 시드니 동포 여러분들을 마음과 관심과 애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드니 동포사회를 읽어오신 이민 1세대들의 노고와 부모들에 따라 이민 와서 호주에서 적용하면서 인생의 역경을 이겨낸 이민 1.5세들과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나 한민족의 정체성을 열심히 습득하고 살고 있는 2세들의 생각하며 34대 호주 시드니 한인회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1986년 호주로 이민 와서 지금까지 피아노 및 악기 판매를 37년째 소맥이나 여기며 하고 있습니다. 악기 판매계의 호주인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가슬 피아노를 시드니 피아노 및 악기 업계에서 선지자로 만들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의 성과로 저는 우리 한인 동포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많은 교민단체에 봉사하며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조국사랑 독서사랑 회장으로 음악업계의 종사자로서 각종 음악계 개최와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20기 민주평등 호주협의 회장으로 한반도 분단 상황을 호주 주류사회에 알리고 한반도 비핵화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꾀하는 민간 외교관 활동에도 2년 동안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저는 시드니 동포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활동의 길을 나서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드니 한인 동포 여러분, 저의 삶의 모든 정직과 신뢰 그리고 배려와 그리고 내가 한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34대 시드니 한인회는 시드니 동포사회의 발전과 통합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심을 잃은 시드니 한인회를 바로 세우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호주 한인 동포들과 토론과 화합을 통해서 원칙에 충실한 시드니 한인회가 되어야겠습니다. 현 한인회 사용 및 향후 대책 재정의 투명성, 확립, 운영의 재정 자립, 강국 그리고 한인회의 운영의 행정력 재정들을 통해 신뢰받는 시드니 한인회가 되겠습니다. 호주 한인 동포사회 단체들의 교류를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한인 시니어 복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시니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늘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 및 지원책을 실천하겠습니다. 항시 한인 시드니어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니어 위원회를 만들어 대화 기구의 상설을 통해
소통하는 시드니 한인을 만들겠습니다. 34대 시드니 한인은 성숙한 한인 사회 구현으로 호주 사회에 인정받는 코리안 커뮤니티로 도약하겠습니다. 차세대 네트워크를 재정비 업데이트하여 한인 동포 차세대들의 호주 한인 동포사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데 시드니 한인회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사업 일환으로 호주 동포사회 사업체 관련을 제작하여 한인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초소로 마련하겠습니다. 34대 시드니 한인의 한민족 정체성 함량과 자긍심, 20초 고향을 남았습니다. 위한 교육문화, 교육 모두를 대한민국과 호주 관계 증진에 힘써 미래를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한글 역사, 문화, 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한민족 정체의 활립사유가 추진하겠습니다. 나가 한국 동배에 넘어 호주 내 한국 알리는 한국 문화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상도차여 마음으로 회원하시고 동망 높으신 28대 한인의 부의장을 지낸 문화위 부의장을 모셨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모자리 다시 부부는 채와 정면 부분 시간을 저를 드리도록 도와주실 하겠습니다. 분이라 믿어 네. 의심치 않습니다. 박수로 우리 한번 정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는 정년 발표 때 다 듣지 못한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기자님들께서 아마 아주 날카롭게 질문들을 해주시려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1번 후보부터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2번 후보님부터 우리 답변들을 네 분 다 답변하는데 네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각각 답변은 이유 없이 딱 3분씩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안에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톡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마이크 드릴게요. 저는 우선 저기 소속을 먼저 좀 발표해 주시고요. 톱미디어 이미진 편집사장입니다. 저는 우선 1번 기호 옥상두 한인회장 후보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경 발표를 하시는 중에 지금 사무국을 독립하신다는 그런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 질문은 지금 이제 저희 한인사회, 한인동포 사회에서 모든 분들이 지금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저희 한인회관에 지금 한인회관이 우리가 12월 전까지 나가냐 들어가냐 이런 부분이 지금 되게 딜레마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각 후보님들의 전경 발표를 듣고 지금 들은 바 아무도 지금 뭐가 결정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후보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아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거를 좀 공개해 주면 너무 감사하고요. 됐나요? 그러고 제가 보기로는 지금 각 후보자님들이 본인들의 정확한 공약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내가 한인회장이 되면 이 한인회에 어떻게 내가 컨트리뷰트 하면서 뭘 하겠다 하는 거를 한 번 더 임팩을 주세요. 뭐 하다못해 돈을 30만 불 걸겠다. 아니면 한인회를 내가 짓겠다. 뭐 이런 식의 이런 공약을 한 번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 맞나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죠. 너무 한인 교민사회에서 한인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모든 분들이 숨어 살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한인 회장이 된다 그러면 우리 한인 동포 교민들이 어떻게 한인회를 좀 관심을 갖고 한인회에 인볼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면 좋은 후보자가 한인 회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답변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번 우리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는데 아까 개별적으로 우리 후보님한테 했던 답변은 그 3분 안에 다 포함시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예.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거 공약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인회 회관을 설립할 것입니다. 지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제가 파이낸스 컨설턴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한인회는 돈이 없기 때문에 담보를 쓸 수 없어서 돈을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선거 공약이 없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한인의 행정 시스템을 전산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직업 세미나를 할 것이고, 시니어를 위한 건강 강좌, 문화 교실을 할 것입니다. 교민을 위한 건축 허가 및 중공을 위한 OC, 아큐페이션 서티피케이트,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무료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이게 저의 공약입니다. 네, 3분 안에 다 하셨지만 2분밖에 안 걸리셨고요. 아까 질문에 한인회관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회관 저희는 안 나가도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나가는 걸 원치 않고요. 재계약을 하길 원합니다. 재계약의 조건은 옛날과 같이, 지금은 테나트가 수리비를 내는 전 사실제가 아니지만 20년 전 저희가 테나트가 수리비를 낸다고 한 조건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저희가 그들이 바꾸기를 원치 않는 것은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 수리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200만 원은 5년에 걸쳐서 수리를 하는 것이고 연간 4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20만 원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고, 클럽 그랜트 20만 원을 받은 게 있었는데 전임 회장이 이걸 안 한다고 하면서 20만 원을 도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우리 커뮤니티를, 이상한 커뮤니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20만 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정부의 그랜트가 있는데 수백만 원의 정부 그랜트가 있습니다. 빌딩에 관한 그랜트가 있기 때문에 그 빌딩에 관한 그랜트는 정부의 높은 고위 관계자들과 연결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누굴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 다 알아놨고 이미 약속을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과 함께 제가 딜을 잘합니다. 언제나 정부와 함께 일을 하고 할 때는 정말 제가 그 딜이나 예고에서 강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는 저는 이 회관이 그들이 말하기를 이런 회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288만 내면 저희가 이 몽땅 받습니다. 이렇게 큰 홀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각 카운슬, 캐나다의 카운슬, 보드 카운슬, 커머랜드 카운슬, 이 뱅스타운, 캔들베리 뱅스타운 카운슬로 봐도 이렇게 좋은 건물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에 밑에 아래층에 건물이 또 소회의실, 방이 4개, 화장실, 아래오르 화장실, 마당, 파킹장. 여러분 지금 이걸 288불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렌트비 288불이면 이 건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이걸 빌려주기를 원합니다. 빌려주기를 원하지만 그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들은 그 수리비를 우리에게만 전담시키지 않습니다. 같이 논하자. 그래서 그와 우리가 콜라보레이트 해서 그 그란트를 신청하면, 제가 이번에도 다운 칼리지 하스와 함께 신청해서 그란트를 받았습니다. 왜? 정부들은 그렇게 콜라보를 하는 길 원합니다. 그냥 카운슬 혼자가 아니고 우리 코리안 소사이티 혼자 아니고 둘이 함께 그란트 신청하면 수백만 원의 돈을 받아서 우리 돈 내지 않고, 이것은 정부의 건물입니다. 왜 우리가 내야 됩니까? 이거는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건물을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수리를 해서 이 건물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떠나기를 원치 않아요. 저희가 리드나 또 라이드나 이런 쪽으로 가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정치인들과의 관계는 우리 커뮤니티에 굉장히 유명한 필요한 일이고, 네,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잘 알려주고 싶은데 자꾸 시간을 차단해서 알려주지 못합니다. 나중에 저희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확신과 시간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커뮤니티, 이 빌딩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천천히 꼭 우리가 필요로 하다면 우리는 그때 트러스트, 아까 옥상도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를 얻고 도네이션을 하고, 또 개인 저는 일일이 찾아가서 고인개인 모자를 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많은 것이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인회관 문의 제크인데요. 저는 먼저 우리 후보자님들이 지금 발표한 내용을 제가 회장이 되면 우리 후보자님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그 좋은 아이디어를 적용하겠습니다.
1차로는 현재 있는 우리 한인회관을 사용하는 걸 1차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누구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인회관이 세워지고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보면은 답변을 가만히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의견은 제가 회장님은 주세요. 제가 사용할 테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알아본 관계는 여기도 마찬가지 카운슬하고 해서 카운슬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1차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한인회관을 사게 되면은 한국에서 동포청하고 또 이 호주 정부하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회관을 짓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인회관을 짓는 것은 천일권도 한 걸음, 태산이 높다되 하늘 아래 메인, 이런 조건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 피라밋이라는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 교민들이 한 장 한 장 쌓아갈 때 피라밋이 완성됩니다. 우리 교민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묶어서 한인회관을 짓든지 사든지 하는 것을 저는 우선시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떻든 간에 우리 한인회관을 여러 문제를 삼으시는데, 저는 이 1차적으로 이 한인회관 쓰지만, 지금 동포가 우리가 이 50년 역사에 그때는 캠시가 여기에서 우리 한동포 사회가 여기 줄을 이뤘지만, 현재로는 이스트우드나 라이드 쪽에 우리 한인 교민들이 많이 정착했기 때문에 이 회관이 되면 1차 회관을 쓰고, 또 방법으로는 2차 회관으로서 이스트 쪽에 라이드 카운슬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제2회관을 생각하면서 많은 우리가 글로벌식으로 여러 한인회관을 준비해서 우리 시니어들이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좀 1번 우리 옥상도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전 질문 두 가지 받았는데 다 따로따로 또 계속 또 질문들이 나올 거니까요. 네. 일단 공통 질문 대답.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한인회관의 제일 문제가 동포들의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비대위의 일환으로서 캔터베리 뱅스탄 담당자들과 미팅을 했었는데, 지금 아까 오해영 후보 이야기대로 한인회관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그건 일단은 우선은 안심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한인 동포들이 원하는 것은 이 행안에 계속 존속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들의 밀집 지역이 이제 캠시에서부터 리드컴, 그 다음에 이스트우드 이쪽으로 많이들 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인 동포의 중심이 이제는 그리고 한다에도 캠시를 찾는 분도 많지 않고, 그래서 있다 하더라도 한인회관에 여기에서 존속하는 것은 일시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가 된다 해도 우리 한인 시드니 동포 사회만 자체 건물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16년 전인가 그때 이미 우리 회관을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회관을 왜 팔았느냐, 그때는 좋은 계획이 있었어요. 정부로부터 부지를 확보하면 그 부지 위에 그 판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건물을 먼저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는데 실제 한인회관 임기가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 동안 많은 집들도 건축해 보셨지만 2년 안에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추진했던 한인회관 임기는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 안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한인회관 선거를 통해서 수많은 회장님들이 약속을 했어요. 1분 남았습니다. 엄청난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난 이후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그러면 진정한 공동체 정신은 뭐냐? 한 장이 되든 안 되든 나는 회관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게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장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한일회관을 구입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행동을 보여주면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 진정한 뜻은 저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카운슬은 그 모든 조건이 의제에 다 나타나 있었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네, 예, 지난 5월달 카운슬 회의에 직접 가서 그 조건을 제가 받고 5년의 계약기간이라는 건요 최소의 계약기간입니다. 카운슬에서 줄 수 있는 계약기간은 최소 20년입니다. 그 다음에 20년 이상의 계약을 받으려면 주정부 담당 장관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장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99년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한호인보 기자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한올보의 손민영 기자라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옥상도 회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시드머니 100만 불을 이미 모아놓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통 질문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개인 질문을 좀 해주시면 네네. 제가 공통 질문은 기본적으로 없고 개인 질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 질문만 해도 될까요? 그러면 개인 질문 개인 후보에게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4명에게 따로따로 질문이 있긴 합니다. 그럼 따로따로 네네 맞습니다. 네네. 3번부터 맞습니다. 네. 3번 우리 오해영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오해영 후보님께서는 이제 여성 리더십 강조하셨잖아요. 사실 이야기하실 때 그런데 교민사회 혹시 여성 리더십이나 여성 인권의 상태가 어떤지 말씀해주시고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관심 있으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4번 구동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동식 후보님께서는 출마하는 이유가 1.5세대와 2세대를 생각하시면서 출마하셨다고 하는데 1.5세대와 2세대 청년들이나 이들이 왜 한인에 관심이 없는지 그들의 관심을 갖고 또 같이 협력하기 위하여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옥상도 회장님께는 시드머니 준비하셨다고 하시는데 혹시 만약에 낙선이 되실 경우에 그것을 다른 이제 당선이 되신 분과 그 시드머니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건 있어도 짧은 타임일 것 같아서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처 전부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병경 후보님께 이번 수업 말씀드리겠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건축 측면에서는 가장 전문가라는 것이 공동된 의견일 텐데요. 만약에 누가 회장님이 되시든지 간에 그 대표님 같은 그런 건축에 대한 식견은 없으실 텐데 그 식견을 좀 공유해서 그 회장님 도와서 아까 담보로 하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식과 정보적 경험을 공유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주 개별적으로 풍부한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에는 우리 오해영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3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성 리더십, 제가 여성으로서 나와서 리더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한인 사회에 여성 리더가 과연 몇 분이나 계신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코인도 있고 또 여성 시드니 한인 여성회도 있고 또 저는 한화문화교류협회 여성으로서 있고 그 다른 분야에 곳곳에 숨어있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서로 만나서 교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그 리더십들이 한인 사회에서 제대로 활약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여성 단체들이 우리가 모여서 협업하고 의논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무엇을 하면 우리가 더 우리 여성들의 권위가 신장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은 정말 아직도 여성이 가장 많이 이 세계에서 제일 늦게 해방된 것이 여성입니다. 아직도 여성들은 많은 그 가정적 폭력에 시달리고 남성들 왜 아니라도 직업도 갖지 못하고 자녀양육하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 재반 분야에서 인권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 변호사들이 가정 변호사들이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고 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성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남성과 더불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외에 여성 인권 변호사들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발 문제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물어보신 것이면 대답되셨나요? 네.
사업, 우리 청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우리 청년 사업은 지금 청년과 우리 어린이들 교육에 대해서 말씀 물어봤습니다. 제가 현재 여기 교육원의 민간 지원단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원에 제가 여기 교육의 한글학교가 이제 한글학교 2개가 있습니다. 부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띄시면 토요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 학교 안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2 교육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호주 학교 안에서 있는 한글 학교는 교육원에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토요학교는 동포청에서 담당합니다. 여기에 제가 문화사업이나 이런 게 매년 참가해서 심판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업으로서 저희는 또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매년 어린이 동요대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동요대회는 매년 작년부터 금년에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 양숙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가 1등이 1,000불부터 나갑니다. 제가 그걸 상급보이보다 그냥 장학금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제가 지금 지난번 여기 교육원장으로 계시는 한국의 강수원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국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수련을 했는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하고 한국 교육원하고도 제가 이 관계를 가지고 학생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학원이나 또한 여기 오홀로 와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행히 전에 평통위장을 2년 하면서 이 공관하고의 관계를 가지면서 공관에서 지금 오홀로 교육도 있고 여기에 있는 청년 사업의 교육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앞으로 호주에 정착하는데 어떤 잡이 좋고 어떤 것이 이런 인포메이션을 연결해서 한인회가 우리 청년들과 일정한 관계 속에서 이런 분들의 안내를 안내해 줄 수 있는 한인회가 됐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발의님께서 한인의 사무국 독립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인회관 구입과 마찬가지로 한인회의 사무국 독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인회가 지금 60년의 세월이 흘러도 왜 지금 우리가 이런 고민을 지금도 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한인회의 사무처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인회 독립이 뭐냐면 한인회장이 바뀌면 운영위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다 바뀝니다. 한인회와 한인회장과 한인회 운영위원은 일반 기업의 이사와 같은 직위고, 또 로컬 카운슬에 비유하면은 카운셀러들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카운슬 선거를 해서 시장과 카운슬러들이 다 바뀌는데 카운슬 행정 업무는 전혀 이상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독립의 근본적인 이유가 회장님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회장님의 어떤 분들이 뽑히든 상관없이 한인회의 행정 업무는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인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파운데이션입니다. 또 그 이유는 또 정부에서 지금 저희들 그란트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한인 동포사회만 정부 그란트를 제일 작게 받는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정부나 연방정부 엄청난 돈을 마련해서 에트닉 커뮤니티를 돌려고 하지만 그 중에서 한인회는 도와달라고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죠. 왜? 한인 회장님들이 다 돈이 많으니까. 한인 회장님들은 돈이 많아서 개인 돈으로 운영을 해가니 정부 돈 필요 없어.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인회가 개인에게 의존하는 한인 시스템이 되다 보니 회장이 바뀌면 도로 한인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독립되어져서 사무국장이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를 한인 회장보다 임기를 더 늘려서 보장하고 회장이 바뀌어도 사무국장은 연속적으로 한인의 업무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야 발전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면 추진하더라도 한인 회장 임기가 현재로서는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설사 제가 누가 된다 해도 자, 지금 여기에 정말 그동안에 한인의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신 회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정말 그 회장님 떠나고 나니 그 정책들이 전부 다 없어져요. 이런 시스템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독립하고 그리고 한인회비는 제가 회장이 되면 사무장과 사무국장을 반드시 존속시키는데 그분들의 월급은 한인회비로 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홍보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회비는 기본적으로 사무장과 사무국장의 월급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한 사무국장은 엄청난 더 많은 돈을 여러분들에게 도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진행할 거라고 저는 홍보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한국신문, 네, 한국신문에서 네. 저분 대답을 안 드렸어요. 지금 대답은 저분 텁지 대답을 한 거고요. 시드머니에 대해서는 저분이 그건 나중에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민경 죄송합니다. 유민경. 네, 저는 호주에서 처음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공부하러 왔고 그래서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학교를 설립했고 회사를 30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빌더 라이센스도 있고 타운 플랜 여러 가지 자격증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은 저는 제 저기를 전문 분야를 세미나를 해드리고 그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국신문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신문의 이윤식입니다. 예, 네 분 후보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네 분에게 우리 아시다시피 지난 6월 대한민국에서 동포청이 발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50명의 공무원도 새로 뽑고 그래가지고 동포청이 생겨서 동포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호주 그러면 시드니고 그분들이 오시면 누굴 상대하겠습니까? 시드니의 한인 회장님을 상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멜번이나 브리스베인 회장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회장님이 되시면은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도 이민 온 지 한 35년 됐지만요. 우리가 떠나올 때랑 대한민국의 위상은 지금 천지만별입니다. 지금 너무 대한민국이 발전해가지고 K 뭐라 그래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문화, 경제, 국방 어느 분야에서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여기 이민 올 때랑 지금 대한민국은 위상이 너무 틀려졌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대한민국에 가서 일하고 싶은 애들 되게 많고 그런데 이제 어느 분이 회장님이 되실지 제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회장님이 되셔서 대한민국 우리 모국 쪽에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영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회장님들 저는 대한민국 상대로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아까 옥상도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란트 많이 나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에서 돈 많이 내줘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걸 못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란트도. 근데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한국에서도 모국에서도 저희를 도와줘요.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근데 또 모르는 건 못 받아요. 왜 우리가 떳떳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바보로 해서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안 가져가고 어느 나라 딴 나라에서 다 가져가거든요. 예, 질문을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만약에 회장님이 되셨을 때
대한민국의 누군가니 뭐 정치인이 오든 뭐 공무원이 오든 어떤 사람 어떻게 대하실 건지, 그래서 어떻게 세일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하실 때 이 마이크로 가까이 되시면 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고 좀 멀리 하셔서. 네, 그 질문 잘 받았습니다. 예. 질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여기에서 그 조국사랑 독도사랑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고요. 제가 문화활동을 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총영소 간의 관계가 저하고 굉장히 형성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교민활동뿐 아니라 호주 속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교민청, 지금은 교민청으로 되어 있는데 동포청으로서 제가 지금 계속 그 관계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작년부터 그 어린이 동요대회를 동포청하고 관계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동포청에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정치인이나 저는 제가 목적은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오거나 관계된 기관에서 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 한인 교민들을 위해서 이분들한테 뭘 얻어낼까, 이게 제일 고민하고 이분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평통회장을 하기 전에도 한국의 정치인들하고 상의를 했고, 또한 평통회장으로서 한국의 정치인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는데, 이분들이 올 때마다 이 교민의 그 어려운 점, 또 교민들이 바라는 점,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도 교육부 장관을 했던 그 나경원 국회의원이 왔을 때도 제가 교민사의 어려운 점, 교민사의 바라는 점, 우리 한국 그 정부와 관계점을 낱낱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에 관계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동포청에도 옛날에 그 동포재단에서 일했던 분이 그 속에 거기 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기에서 또한 통역사로 계셨던 분들이 지금 경기도 대사로 계신 분도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우리 김창수 여기 청문 사람들하고 관계를 계속 가져서 그분들이 대사로 계시는 지역이나 한국의 모든 기관하고는 절대적으로, 저는 저 개인의 목적보다 우리 교민들의 그 앞나라의 향상을 위해서 한국 정부와 많은 교제를 가지면서 동포청의 됨을 업그레이드됨을 통해서 시드니에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또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한인회관을 짓거나 쌓거나, 이때는 동포청을 통해서 제가 이미 공관하고 문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영상으로 제가 다 준비를 했는데 PPT를 띄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후보님. 잘 아시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호주는요 20 회담을 하는 국가입니다. 20 회담, 2&2, 2+2 회담이 뭐냐면, 양국의 한국과 호주의 국방부 장관과 외무부 장관이 교차 회담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호주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순치와 마찬가지고, 호주의 원자재와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서로 맞물려져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문화적으로는 K-컬처, K-문화가 유행을 해서 많은 호주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한호 양국 간의 미래를 지향하는, 미래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바로미터인데, 호주가 한국의 군사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이제는 한국과 호주는 정말로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되어지는 관계고, 또 호주는 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군사적인 위협의 문제 때문에 더욱더 한국의
군사 무기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서 호주 속에 한국계 연방위원이나 주위원이 탄생되어야 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국가 위상과 호주의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한국계 출신의 연방상원위원이나 연방하원위원이 나타나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포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한국계가 주위원이나 연방위원이나 상원위원 후보로 나온다면 정말 혼연의 힘을 다해서 도와서 한국계 연방위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우리의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된다면 청소년들을 한국에 많이 보내서 한국의 정신문화와 K-컬처, K-문화에 대한 그거를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겠고요. 그 다음에 순회영사 제도를 여기 있는 전직 회장님 한 분도 순회영사 제도를 실시했는데 그 때가 지나니까 또 제도가 또 없어져요. 그래서 사무국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좋은 제도는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사무국이 존재함으로써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다 하면 65세 이상은 이중국적을 딸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중국적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동포들은 한국에 가지도 않고 이중국적을 미국에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된다면 한국의 외무부나 영사관, 대사관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에 가지 않아도 이중국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요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고 이 동포청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 우리 여기에다가 지금 방위 산업을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문제를 많이 우리 한국에 좋은 장점을 이쪽에다 수출해야 되고 여기 좋은 점을 그쪽으로 수출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좋은 점을 발견해서 저는 그걸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한 번 한다면 그걸 꼭 하고 말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에디슨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포기하는 것은 가장 성공에 가까이 있을 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공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한 번 한다면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15,000명을 제가 제 손으로 자격증을 줬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그리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무서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한 번 한다면 하고 말아. 제가요 장관도 만나버리고 저는 한 번 한다면 해요. 제가 아직까지 무서운 게 없었어요. 죽기 살기를 덤비니까. 그래서 꼭 해냅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믿어주세요. 제가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 면이나 스포츠 면에서나 다 모두 우리 한국을 잘 여기에다가 서로 하게끔 할 것이고 또 여기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스틸 같은 거 이런 철강 산업 같은 거 한국에다 수출하게끔 도와줄 것이고 저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신 미디어 관계자분 가운데 질문 안 하신 죄송합니다. 제가 예, 마지막으로 우리 오해하는 분님. 제가 간단하게 언제나 가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도 자기 순전 많이 하고 싶죠. 할 말 많고 제 장점 많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질문을 하면
갔는데 지금 다 자기 자랑하기 바빠가지고 질문이 빠졌어요. 질문은 동포청에 찾아오면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로비를 해서 우리 유익하면서 발견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저는 동포청에 찾아오면 저는 동포청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도 다 원칙이야. 호주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뭐 수상과 방법을 가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원칙과 룰을 지켜가면서 해야 됩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기자님 떠드시면 질문해놓고 제가 어떻게 아니 내가 지금 답을 하고 있는데 질문해주신 분이 떠들었었는 거예요. 네. 질문이 너무 길어서 헷갈린다. 왜 네, 여기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 공개, 20초 공개하도록 아닙니다. 제가 시간을 지금 뺏어갔어요. 네, 20초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계 테이크 와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로 뭐냐면은 저희들 여기에서 정치인들하고 호주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알아내가지고 같이 딜을 하겠습니다. 정치인들하고 같이 딜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그들에게 필요한 걸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쓰라린 방법을 찾아내서 얘기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받아내도록 하는데 당장 정치인들 보면 왔다가 갑니다. 가서 와서는 뭐 해줄 것이 하다가 가서 잊어먹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내서 끊임없이 계속 컨택하고 그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미디어 팀, 유권자 질문 하시겠습니까? 유권자 질문 전에 저쪽 우리 김지한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한국신문의 김지원입니다.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취재를 왔는데 그 네 분의 네 팀이 후보 중에서 제가 오늘 행사는 정견 발표입니다. 근데 정견 발표를 문서로 제가 받은 게 하나예요. 4번 후보. 나머지 분들은 그냥 슬로건만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기자회견을 하든 미디어 론치에서 항상 나오는 거는 자료를 먼저 제공해주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뒤에 질문을 받는 게 왜냐면 참석한 사람은 그 자료를 보고 더 올바른 질문을 하고 더 궁금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준비가 안 되셨는지 준비가 됐으면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 되셨나요? 지금 제가 여기 받은 게 오해영 신정구님 후보들 이거 그냥 슬로건이네요. 네, 제가 원한 그거는 없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저희가 1시간 반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유권자 질문은 좀 있으셔도 딱 한 분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권자 질문 전에 저도 사회자 질문 하나를 먼저 하고 유권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답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으로. 2분도 길어요. 1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어떤 분이 되시든 간에 이번에 가장 큰 핵심 이슈는 한인회관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은데요. 만약 우리 유민경 후보님께서 되시면 한인회관을 본인이 치겠다 하셨고 또 아까 제가 맞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집도 내놓으시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예? 담보로 하겠다. 담보로 하겠다. 예. 자,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다른 후보님들 가운데 이제 한인회장님께서 되시면 유민경 후보님을 운영위원이든 아니면 한인회관 건설 위원회에 모셔서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유민경 후보님이 혹시 만약에 안 되시면 그럼 또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되니까 또 그 부분에 나름대로 일각이 있으시니까 좀 모셔다가 좀 어떻게 같이 연합해서 일하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지 한 번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같은 그 한인회가 정말 어려운 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분의 한인 회장 후보가 나왔다는 것은요, 우리 한인 동포 사회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그저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표면 하에서는, 수면 하에서는 한인 동포 사회의 거대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한일보 편집장께서 질문하셨지만 제가 혹시 안 된다 해도 누가 되든 간에 정말 이 세 분은, 이 네 분은 다 함께 일을 해야 한인 동포 사회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뿐만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 자신도 그러한 관계를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또한 또 다른 세 후보에게도 또 제가 당선이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말씀, 좋은 마음을 또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담보를 시큐리티가 없어서 담보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현재 지금 한인회관 문제가 굉장히 시급해요. 그래서 제가 카운슬에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한인회장 선출되는 대로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건물의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했어요. 익시스팅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책임지기에는 너무 저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다시 원상 복귀하고 또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또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힘들어도 우리 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한인회관에 대한 질문은 똑같습니다. 저도 여기 어저께 가서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되지 않고 프레지던트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일에 대한 프로젝트는 함께 협업해서 하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싸우지 않고 완팀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는 정말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면은 각자의 좋은 아이를 갖고 누구 합하면은 우리 한인사회가 잘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후보님들의 의견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회장이 된다면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한인회관 됐든 한유형의 교민사회 발전을 위했든 모든 그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제가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걸 바랍니다. 지금 건축 아까 질문하셨는데 우리 유민경 후보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만약에 그 건축위원으로 만약 우리 설립이 된다면 건축위원회 임원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권자분 가운데 두 분만 딱 먼저 우리 아니 긴급 제안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데 정전 발표인데 그냥 발표하고 질의응답만 한다는 게 좀 의미가 별로 없어요. 비상이니까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질문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관계가 없어요. 굉장히 한인회가 중요한 사항인데 무슨 시간을 제한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실은 우리 아까 그 선관위에서 어떤 얘기를 나왔냐면 오늘이 평일날 3시간 참 모이기 어정쩡한 시간인데 이날 급하게 모였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모이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한 번 더 모였을 때는 그때는 이미 정결 발표를 했으니까 정결 발표 짧게 하시고 좀 모이신 분들 질문을 좀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 선관위장님하고 좀 선관위 분들을 그거는요 사회자가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상관위원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연락하셨어요. 다 오셨어요. 저도 과거에 29대 한인회 부회장을 했는데 지금 얼마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질문할 시간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아까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질문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권자분 두 분만 질문을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맨 먼저 질문을 하시려고 손들었던 우리 박병태 부모님하고 우리 이기선 우리 회장님 차례대로 해서 우리 답변을 1분씩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잠깐 답변 질문해 주시죠. 예, 저 박병태입니다. 교육잡지에 편집 공모들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을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종합해서 다 해주셨었어요. 마지막으로 그걸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고 다 회장 자리에 계시는 분이다 하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우리 한인 사회에 포커스 되는 것이 한인 회관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또 유민경 회장님께서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라도 한인 회관을 꼭 짓겠다는 그런 발표를 해주셔서 굉장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실상 이 한인 회관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타필드, 이스트우드나 크란빌드, 백분들을 다 탐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질문만 좀 그 비용이 한 400만 불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비용을 지금 시큐리티 제공해서 하신다는데 그게 또 당선되고 나면 또 버지버지 될 가능성은 또 없잖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장님께서는 꼭 하겠다고 다시는 하셨지만 옥상도 회장님이 또 회장되고 난 뒤에는 또 버지버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캐션 마크를 던지시는데 이왕 그렇게 말씀하시는 김에 그럼 확실하게 내가 이게 내 집을 담보로 해서 어떤 일이든 하시겠다는 결심만 하면 그 외에는 돈벌들이 또 자발적으로 도네이션 또 뒤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이왕 그 말씀 나오는 김에 이번에 확실하게 내가 하겠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 확정적인 걸 한번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질문은 어떻게 우리 유 후보님에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겠습니까?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말한 대로 한 번 한다면 꼭 하는 성격입니다. 그걸 두 번 하면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만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빈손으로 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게 90%가 한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90%가 한인들을 자격증을 줬으니까. 그리고 저는 남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왜? 저는 한 번 한다면 항상 제가 빌딩을 어떤 식으로 짓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저를 지켜보세요. 어떤 식으로 제가 해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아키텍처 이거 빌딩 2시간이면 디자인 해버려요. 제 손으로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컨스트럭션 저 빌더 라이센스 호주 전 지역을 다 가지고 현재는 4개를 가지고 있지만 컨스트럭션 자격증 빌더 라이센스가 가지고 있고 타운 플랜을 가지고 있고 저는 제 힘으로 행정도 공부했고 컴퓨터도 제가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저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이기선 기자님.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사실 어느 분을 뽑아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 와가지고 참 뽑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저기 지금 부회장님들이 4분이 나오셨는데 부회장님은 왜 회장님을 같이 나왔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리고 그래서 물론 제가 부회장 출신이라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회장님들보다 부회장들이 학벌이 높아요. 무슨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궁금한 게 부회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 표를 부회장님 손에 넘기고 싶습니다. 왜 지금 회장님하고 같이 부회장을 나왔는가?
그 다음에 우리 회장님이 이렇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투표를 결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부회장님들 이야기를 좀 듣자고 했는데 부담스러워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오게 됐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1번부터 하도 괜찮겠죠? 예, 1번부터 그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혜식입니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부회장이니까. 저는 월드옥타 지회장을 했고 현재 월드옥타의 명예회장입니다. 그리고 월드옥타에서 전 세계 지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481명의 저 같은 전 세계 비즈니스 피플들이 하는 지사화 사업의 글로벌 마케터 위원장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입김이 세고 그리고 저희 월드옥타도 굉장히 파워풀한데 제가 옥상두 후보님과 함께한 이유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면 일단은 수긍하십니다. 그리고 따라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하면 정말 변화와 발전이 있겠다라고 믿었기에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강지훈 후보입니다. 네. 기호 2번 부회장 후보 변호사 장지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왜 부회장을 하는지 궁금하실 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치인들이십니다. 그 정치인들의 가장 꽃이라고 쓰는 한국에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을 말하는 헌법 제46조에서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음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특정인을 따라가고 계보를 추종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어느 쪽으로 몰려가는 것이 현재 모습입니다. 전 이곳에서 생각한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약한 자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제 양심에 꺼리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 딸린 식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에서 인심이 나옵니다. 양심을 지키고자 하면 결국은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우리 기호 2번 윤경 후보님을 처음 뵀을 때 과연 이분이 무엇 때문에 저한테 만나 궁금했었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이분은 양심을 걸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최영 후보님과 아니면 신정국 후보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부회장 후보로 나온 이유는 우선 저희 회장님 회장 후보님의 인품에 끌려서 나왔습니다. 은행원으로 근무하시고 한우 이 교류협회 회장님으로 계시면서 많은 로비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 점에 저는 많이 끌렸고요. 일단 제가 변호사로서 저희 회장님을 모자하면서 이 온 더 트랙에 있게끔 하는 게 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트라이뷰널에서도 일을 해봤고 정부 변호사로서 그란트 오피서로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고요. 20초 남았습니다. 네, 제가 정말 많이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이유도 저희 회장 후보님을 잘 보좌를 해서 한인회가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한희 부회장님 후보. 안녕하십니까, 고남희입니다. 제가 고동식 회장님의 오퍼를 받고 또 부회장으로서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둘은 한인회에 대한 공통점으로 서로 열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인회가 제가 발언드려 놓은 것이 우리 김병렬 회장님 모시고 28대에 한인회의 부회장으로다가 같이 되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것을 생각했었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관심은 갖고 있었고 지금에 와서도 아직도 열정이 제가 아직도 남았다는 걸 느끼고 다시 재결심을 하고 1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고동식 회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잘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또 그 반면에 메꾸는 그런 부회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특히나 차세대 사업 그리고 홍보 사업 이런 거에 많은 기여를 하고, 호주 주류 사회에도 한국인들의 운동을 더욱더, 아까 저한테 남순이라고 그랬죠? 띄우다가 딱 1번만 들으세요. 제 이름은 고남희입니다. 고남순이 아니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인회가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호주에서 사는, 특히나 시드니에서 거주하는 우리 자식들이 자라나고 있는 이 땅에서 호주 주류 사회에도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같이 통로를 개설을 해서 서로들 협력을 해야 돼야지만이 우리의 위상도도 격조가 높아지고 합니다. 고만하겠습니다. 기호 4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네 분 다 누가 되셔도 정말 한인회를 잘 이끄실 분들 같습니다. 우리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동포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두 가지 순서가 남았는데, 하나는 이제 광고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사진을 찍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는 이미 그 광고가 나간 대로 이번에 9월 16일이죠. 예, 월요일 날,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 투표가 있고요. 본 투표는 9월 23일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 투표가 있습니다. 투표 장소는 캠시 한인회, 사전 투표 장소는 캠시 한인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시간에 본 투표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전 투표를 해주시는데, 사전 투표 장소는 캠시 한인회관만 가능하고요. 본 투표 장소는 캠시 한인회관, 그 다음에 스트라스필드 글로리아 커피숍, 그 다음에 리드컴에 있는 타노미 일식당에 있는 앞마당, 그리고 이스트우드 RD 옆에 건물입니다. 정확하게 RD 옆에 건물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포스터에 주소 찍혀 있습니다. 142에 50. 142에 50 RD 옆 건물에서 본 투표를 할 수 있고요.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은요, 18세 이상 영주권자, 시민권자만 가능하고 2005년 9월 16일 이전 출생자만 가능합니다. 투표 시에요, 꼭 드라이브 라이센스 플러스 메디케어. 근데 만약에 그 60세 밑에 분들은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혹시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없을 경우에는요, 시니어 카드 또는 펜션 카드랑 그다음에 파스포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럼 펜션 카드에 파스포드, 네, 파스포드. 그러면 파스포드를 꼭 지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스포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스포드를 가져오시고요. 메디케어랑 파스포드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우리 박명순 위원장님과 또는 우리 간사, 최성환 간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고요. 오늘 수고하신 앞으로 수고하신 우리 선관위원분들 다 나오시고, 또 우리 참석하신 분들 같이 다 사진 한 장 찍으면 좋을까요? 네? 저기 후보자들만 먼저 찍고. 예, 후보자 먼저 찍고, 예, 그럼 먼저 후보자들 먼저 찍고요. 궁금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니요. 질문 나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아니요,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찍어주십시오. 네. 사회자님, 네. 이왕이면 여기를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서 가운데서 찍을까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기 좋겠지. 이쪽 포장실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요. 하나, 둘, 한 번 더 찍을게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하나,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우리 선관위 의원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안 오세요, 선관위? 선관위 오세요. 예. 좋습니다.